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으로 또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 네, 그런데 이게 오자가 달린 해에 항상 우리가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오자 해의 승부수를 좀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초 재작년 연말에 25년 전망을 할 때 이 오자가 들어갔던 해가 항상 좀 중국 모멘텀도 있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늘 좀 긍정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맨날 홀수 짝수 얘기하고 오자가 들어가는 해에 또 좋다는 저거는 또 뭔 논리야 막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다른 데서 제가 재테크 포럼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 중국 펀드도 지금 운용을 재작년 7월 달부터도 시작도 하고 했었는데 그 오자가 들어갔던 해가 2015년도에 그때 뭐 요우커들 800만 명이 2016년에 800만 명 들어오잖아요.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2011년도에 100만 명이었거든요. 15, 16년도에 뭐 중국 요우커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중국 모멘텀이 그때도 있으면서 지수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 아모레퍼시픽부터 화장품주가 마스크팩 회사 뿐만 아니라 뭐 오리온 초코파이 등등 그때 엄청 올랐었죠. 그리고 그 전으로 또 내려가 보면 2005년도에도 그랬었고 그죠? 2005년도에는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었었죠. 요 얘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전으로도 계속 내려가 보면요. 1985년에 9월 22일 날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플라자 합의 있고 나서부터 주가가 딱 지금처럼 저렇게 85, 86, 87, 88, 88년에는 뭐가 있었죠? 88년, 88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그때도 뭐 미국 시장 87년에는 미국은 10월 달에 블랙 만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수가 한 달 만에 막 35%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1987년 10월에 보면요. 안 빠져요. 별 충격을 안 받습니다. 요즘 보면 딱 그때 85, 86, 87 약간 그때 분위기도 좀 있고요. 2005년, 6년, 7년 그때랑도 또 비슷한 느낌이에요. 2005년에 코스피가 53%, 코스닥이 한 87% 올랐을 때 그때도 2006년, 7년까지 뭐 쭉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중국 정부가 질러댔다 했잖아요. 인프라에. 그때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질러댔다면 이번에 AI 사이클에서 미국의 기업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2005년, 6년, 7년 이때랑도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런 와중에 6,000포인트가 왔고요. 그래서 참 감개무량하고요. 시장을 예측을 하고 예상하고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을 때 이런 시장은 과거에 언제적하고 비슷하지? 그런 걸 계속 이제 짜맞춰 가면서 그러면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소련에 대한 패권 전쟁이었고 지금은 중국에 대한 패권 전쟁이고 그죠. 그때 기술적으로 미국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거는 일본, 독일이었었고요. 지금은 미국의 오른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우리나라인 거죠. 그런 큰 그림으로 보면서 지금의 이 강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80년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패권 전쟁 속에 성장을 했던 일본, 독일.
예, 그런 느낌하고 얼마나 많이 갈 건데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예, 계속 이 정도 강해도 돼 하면서 2005년도 되면요. 많은 전략가들이 이거는 거품이다. 이제 2006년 크게 시장 조정 받을 거다 했는데 2006년도에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2007년까지 불을 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AI 인프라 사이클이 언제 끝나는가 그 부분은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우리 최상무가 빅테크 기업들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건 내가 딱 요 궁금했던 자료를 또 딱 우리 최 부사장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시너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일을 하면서 척하며 척. 제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딱 본인도 이번 반도체를 언제 줄여야 되나? 이게 앞단에서 그죠? 앞단에서 막 질러대는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캐펙스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데 그 캐펙스가 영업이익으로 벌었던 그 현금 흐름 cash flow from operation 영업으로 번 돈을 다 캐펙스에 다 지금 때려 붓고 좀 모자란 데 싶으면 회사채 발행해서도 지르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또 공부를 하면서 이번 우리나라 이 반도체의 앞단에서 지금 질러대고 있는 저 돈 폭포 낙수 효과인데 낙수가 그냥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프리 캐시플로우죠. 그런 관점에서도 막 분석해보고 그런 게 2005, 6, 7년에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랑도 오버랩이 되면서 지금 이 시장을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여튼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랠리를 계속 즐겨야 되는 국면이고요. 잘 위에서 고점에서 잘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고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건데 실제로 그 주식의 고수들은요. 꺾였네 하면 파는 겁니다. 꺾였네 하면. 그래서 저희 고객분 중에 이 석탄 트레이딩 하는 큰 회사 그 회장님이 계셨는데 23년도에 2차 전지에 막 좋게 얘기하시다가 딱 에코프로 160만 원 찍고 12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꺾인 것 같다. 약간 그러면서 거기서 칼같이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들 못 빠져나오냐면 160, 내가 150에는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그 오버슈팅했던 그 가격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거기는 거기에서도 어쨌든 매매는 됐으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사고 팔고는 했겠지만 내가 거기서 못 팔았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때부터 계속 130, 140, 150만 원에 걸어 놓잖아요. 안 오는데 그 오버슈팅은 다시 안 오는데 그러면서 90만 원 되면 내가 120이라도 팔았어야 되네. 그러면서 이제 100만 원, 110만 원, 120에 또 쭉 걸어 놓죠. 안 오죠. 다들 거기서 이제 팔려고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고 7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 고점 대비 160에서 반토막이 났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떨어지는 어깨라도 항상 꺾였다 싶으면 이제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 위에서 팔았어야지. 왜 여기서 이제 왜 여기서 팔아? 그렇게 약간 좀 고점에 팔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 그런 고객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주식은 이 떨어지는 어깨에서 파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올라가는 어깨에서도 잘 팝니다. 저는. 네. 근데 팔고 지나고 봤더니 허리였네.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피터 린치 책에도 보면 그런 일화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2배 먹고 팔고 3배 먹고 팔았는데 10배 된 주식들. 피터 린치도.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주식은 고점에서 잘 팔았고 어떤 주식은 100%밖에 못 먹고 팔았고 하더라도 그래서 피터 린치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였냐면 29.2%였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큰일이네요. 이거 댓글 읽는데도 한 30분 걸리는데 3,000%로 먼저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반도체 엔지니어 분들이 밤낮 없이 수고하시고 일군 결과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반도체가 산업의 쌀을 넘어서 국가 안보를 지켜주는 필살기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님들 힘내세요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그 한양대의 대학교에서 미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에서 이번에 아주 좋은 글로벌 금융투자 전문가 과정을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진에 보면 미래세 최연만 회장님도 나오시고 김영희 교수님이라든지 뭐 박병창 이사 그리고 이선엽 대표님 등등 해가지고 쭉 굉장히 좋은 분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다 섭외했지. 네, 그런 강좌가 생겨가지고요. 어제 그 강좌를 앞두고 무료 공개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한양대를 이렇게 대운동장에 주차하고 쭉 걸어 올라갔다가 나중에 9시 끝나서 또 걸어 내려오면서 한양대가 지금 그 삼성전자의 그 반등 지금 재기의 선봉장에 임명되신 분이 그 전영용 부회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한양대 공대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죠. 공대 하면 옛날에 한양공대가 또 많이 알아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 공대를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제조강국으로 만드신 분들 제조 분야에 있어서 거의 다 지금 우리가 1등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큰 축을 차지한 이 한양공대를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대단히 감사하다. 그 지나가다 보니까 뭐 반도체 뭐 이런 학과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댓글은 써본 적 없는 제가 매일 전문의 방송에 매일 댓글을 답니다. 우리 코알라니 요즘 진짜 매일 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책 제목으로는 쉿 너만 봐 알기 쉬운 투자 정석. 되게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던 것이 이제는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네요. 듣고만 있어도 지식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어제도 그 모임을 하면서 그 글로벌 과정을 끝내고 나서 공개 강좌를 끝내고 나서 저녁 먹으면서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변호사분이신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지금 그러면 뭐 4월에 5월에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아시지 않냐면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쌓이고 나서 뭔가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그게 내 실력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지금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아침 모닝 브리프나 웜의 신박을 꾸준히 들어보시라고 그 꾸준히 듣다가 그게 1만 시간이 도달을 했을 때 그럴 때 근데 그분이 주식을 되게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1만 시간이 안 걸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모닝브리프랑 웜의 심박을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1년 지나고 나면 뭔가 좀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도 그죠? 자꾸 듣다 보면 제가 또 했던 말 또 하고 이래 반복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귀에 이제 막 꽂히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요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B가 birth, 인생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D, death,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C가 초이스 아닌가요? 근데 선택이다. 인데 C는 채슬리다. 야, 인생은 B와 D 사이에 C, 채슬리다. 우리 복동이 아우님이 센스가 좋으시네요. 투자의 본질에 이어서 투자의 정석 어떠냐 하셨고요. 자, 우리 대인춘풍 후미대장 형님께서 새로운 직장 이전과 이런 업무 시작으로 당분간 모닝브리프 댓글 활동을 못하는 죄송함이 아쉽기만 하네요. 라방은 못 보지만 틈틈이 당일 컨텐츠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책 제목 수익 왕이 될 관상인가, 타짜도 깡통찰 주식판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우리 대인춘풍 후미대장님이 요즘 안 보이시다 보니까 대댓글이 14개가 달렸어요. 춘풍님 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뭐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등등. 대단한 인기이십니다. 채슬리 덕분에 우리 그 가정에 대학꽃이 피고 있습니다. 트롯 가수 방송만 보던 집사람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젯밤 미국장이 내려갔다며 아침에 문자도 보내고, 며칠 전 아들이 가입한 랩 수익이 났다고 찾아가라는 등 랩 지금 거의 다 청산됐죠. 그 중에서도 저보고 소심해서 주식 못한다고 하던 집사람이 증권 방송만 보고 투자하다 이제는 고개 숙이고 저에게 물어보네요. 비록 사업은 축소했지만 새로운 행복이 있네요 하셨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방송 보고 있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의 방송 들으면 더욱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했더니 바로 밑에 댓글로 삼성전자 인내 있어. 정부장은 하이닉스 인내 있어. 그래도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라면 끓여 드신다고 하니까 약간 좀 짠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최 부사장 보고도 예전에도 보면 인피니티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분식점에서 저녁에 보면 라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로야 그 식사는 좋은 걸 먹으라고. 웬만하면 본인은 빨리 먹고 또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런 건데, 라면은 가끔씩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았었는데 요즘은 올랐는데도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셨고요. 주식 투자 돈을 일하게 하라. 세익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익 자신을 이롭게 하고. 책 제목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투자. 당신의 마음을 토닥여줄 주식 이야기.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의 마음을 토닥여줄. 채밀턴 분들과 애프터눈 커피 타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저녁까지 먹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모임하셨어요? 비오는 도서관에 앉아 문득 이 평화로운 시간을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시드가 작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랩 가입해서 제 생애 처음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돈을
벌어봅니다. 불안한 마음 없이 책을 읽거나 창밖나무에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는 호사를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부터 주식을 했는데 4년간 번 돈이 20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4년 동안 본전하셨으면 상위 20%입니다. 예, 저희 회사 찾아오신 분들 10분 중에 8분은 다 손해나서 오셨어요. 본전하신 분은 상위 20%입니다. 그래도 우리 도미니님께서 이렇게 근로소득이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본 게 이제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음 졸이면서 4년 동안 해보니까 잘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든지 그 분야의 그 분야의 프로가 뭐죠? 그 분야에서 for a living, 예, 내가 그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장에서도 돈을 버는 거는 프로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위 말해서 주린이 분들이 얘기 듣고 방송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가 힘들고 그동안에 번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시점부터 투자했냐에 따라서 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운이 많이 또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랩을 맡겨놓고 저는 되게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게 비 오는 도서관에 앉아 이 평화로운 시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 다음에는 시간적 자유잖아요. 시간적. 가장 소중한 생명. 생명이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 오늘 하루하루 1분 1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맡겨놓으시고 또 마음 졸이시면서 수익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안타깝다 했잖아요. 시간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동안에 목표로 했던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을 저희가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안한 마음 없이 책도 읽으시고 창밖나무의 흔들림도 보고 이렇게 또 화사한 날씨가 됐을 때 나가시면서 하늘도 한번 맑은 하늘도 한번 보시고 그죠. 소중한 시간을 찾아가셔서 그 시간을 이렇게 평화롭게 즐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흐뭇합니다. 엔화 가치의 초약세를 보니 미래의 원화 가치도 비슷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이 지금 정부 부채가 270, 80 뭐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미국한테 또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나 그런 부담이 있어서 환율이 좀 높게 유지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일본이 우리를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다이내믹한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되게 부러워한다고 하거든요. 주식 투자의 여정. 오늘은 홍천 강변에서 솔방울 불멍하며 차박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연을 찾아 걷고 동무와 얘기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채술리라 하는 요즘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만큼 실력도 팍팍 올라야 하는데 이렇게 내 시간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행복을 주는 투자 어떨까요? 행복을 주는 투자. 박전무의 금융무사 10만 양병설 기초편. 주식의 상, 부재는 종목의 얼굴 뒤에 숨겨진 시대의 흐름. 주식으로 상 받는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관상의 상을 따왔어요 하셨고요. 클린해 보인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부활 신호탄 너무 기쁜 기사네요. 그죠? 고퍼스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니 개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다가 6천을 앞둔 오늘 순매수가 멈췄네요.
그 강한국 작가가 아니 이렇게 확률에 거꾸로 투자하는 이 사람들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퀀트 분석까지 예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확률이 낮은데 고버스 투자로 성공하는 게. 그래서 2600에서 고버스 왕창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3600 언저리에서 또 고버스가 왕창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고버스 막 얘기하는 분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방송 안 나가려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 1400 찍고 1800, 1900 올라오는데 거기서 막 고버스 얘기하면서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그 3300까지 가는 흐름 속에서 고버스 그때 5월 달에 3% 나왔을 때 고버스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나마 우리 지금도 고객이신데 한 분이 5억 중에 4억을 고버스 들고 계셔가지고 정말 잘 찾아오셨죠 저희 회사에. 그래서 딱 보고 10 몇 프로 손실 나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보고 잘 매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고버스 다 날려버렸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막 연락 오셨어요 처음에는. 아니 그 잘 보고 뭐 저거 한 대 해놓고 왜 바로 날렸냐고. 안 날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버스 투자를 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경험해봐야 알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없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계속 설명은 해드리려고요. 자꾸 또 이 시장에 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도 또 그런 큰 수업료 내기 전에 이 고버스가 얼마나 확률적으로도 낮고 위험한지 그런 또 새로운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자 주식 세계로. 광복동에 있는 설렁탕집 서울 깍두기가 많이 생각납니다. 광복동이 뭐 부산 광복동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삼촌 사무실이 광복동에 있어가지고 가끔 갔었는데 서울 깍두기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의 행복 실패해도 괜찮아. 박세익과 함께하는 행복한 투자의 여정. 저도 행복한 투자의 여정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어릴 적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던 동네 아저씨 밥상에다가 쥐꼬리 붙잡고 휙휙 돌리다 던지기도 했다네요. 보자기 목에 두르고 슈퍼맨 이런 건 보자기 목에 두르고 슈퍼맨 하면서 2층인지 3층인지 뛰어내리셨다고요? 네, 어머님이 꼭 너 같은 아들 하나 낳으라고 했다는데 우리 아들은 절 닮았는지 그러진 않아요 하셨습니다. 보통 아들이 엄마 닮고 그죠? 채밀턴 분들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댓글에 달아주신 책 제목들 읽으면서 혼자 감탄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네. 엔트로피 관련 국내에 아주 큰 영향이 있나 봅니다. 팔란티어를 무지성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제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셨는데 이 종목 얘기를 하는 게 그죠? 나중에 뭐 원망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얘기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종목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장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룰 브레이커 규칙 파괴자 책을 보면 엔비디아 얘기가 나와요.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서 100불에서 20불 갔다가 다시 쫙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그 100불, 20불은 그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근데 그 100불에서 20불 갔을 때도 보면 그 반도체 칩에 여러
경쟁자가 탄생을 하고 AMD만 하더라도 리사 수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 짐 켈러라는 분이 그 반도체 칩 설계의 지존이잖아요. 그분이 애플 가서 칩 만들어주면 애플이 그쪽 분야에서 또 확 살아나고, 그분이 AMD 가서 뚝딱뚝딱 또 만들어주면 그쪽이 살아나고, 그 정도로 이 경쟁 우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경쟁 우위가 또 뒤처진다 싶으면 뭐 주가가 속절없이 빠지고요. 그랬을 때 그걸 극복을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역량인데, 그게 CEO 밸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쟁 우위가 왔다 갔다 하는 때마다 주가가 막 움직일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 바닥에서 주식 줄이고 올라갈 때 다시 늘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EO를 믿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CEO를. 테슬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테슬라 올랐다가 100불 갔다가 또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중간에 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CEO를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혁신을 만들어가는, 제로 투 원을 만들어가는 기업에서 이 기업이 5년 뒤에도 1등이 됩니다. 3년, 5년 뒤에 확고한 1등이 될 거냐?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엔비디아가 100불 갔다가 220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결국은 젠슨 황의 능력 아니었을까요? 그죠? 제프 베이조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아마존도 95% 마이너스 났었잖아요. 100불이 5달러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서 사는 게 맞나 했을 때, 실제로는 싸졌을 때 더 많이 사야죠. 그죠? 싸졌을 때 더 많이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잘 모를 때는 CEO 밸류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여전히 그래도 얘가 이 분야에서 1등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란티어의 탄생이 어땠나 생각해보면 9.11 테러잖아요. 9.11 테러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로 대테러 방지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축적된 한 25년 동안의 노하우가 단박에 이게 따라잡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호기심이 강하시니까 일단 해보고 자기 판단을 하시니까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최슬리 방송은 들뜸을 일상으로 해주는 방송인 것 같다. 들뜸을 일상으로. 와, 되게 좋은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최슬리 회원 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저희 고객 되시는 게. 그 랩 같은 경우에는 IBK는 1,000,000원이고요. KB나 이런 데는 뭐 3,000,000 원. 이번에 금액을 5,000으로 올렸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 랩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갑자기 조금 큰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일임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하며 너무나 안도하고 너무나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잠자고 있던 돈을 일시켜주는 채슬리 팀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저희 고객 자금을 다루는 원칙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으려면 조그만 종목 사면 안 되죠.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으려면, 고객이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 필요하세요? 네. 언제든지 저희가 바로 팔아서 현금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만 한다. 이 원칙. 그리고
고객이 돈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3개월 안에 돈 찾으면 환매 수수료. ELS처럼 조기 상환이 되지 않았는데 돈 찾으려고 했더니 ELS를 그 조기 상환 되기 전에 찾으면 엄청나게 손실이 나거든요. 네,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ELS는 저도 이제 예전에 좋아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하기에는 괜찮은데 분들이 하기에는 내가 돈 찾고 싶을 때 돈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TSMC 미국 시총 2조 클럽 진입 아시아 기업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시총 상위 6개 반열에 오른 아시아 기업은 TSMC가 처음이고요. TSMC는 어제 뉴욕 증시에서 4.25% 급등한 385.7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TSMC는 대만 증시는 물론이고 이 주식 예탁 증서 ADR 형태로 지금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죠. 시총도 2조 1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로써 TSMC는 세계에서 6번째로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환율을 1,400원을 곱하면 그러면 2,800조다, 그죠? 네. 좀 부럽기도 하긴 한데, 미국 증시에서 시장 가치가 2조 달러가 넘는 기업은 총 6곳이고요. 지금 시총 순위로 보면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을 추월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 TSMC. 이 가운데 아시아 기업은 TSMC가 유일합니다. 비미국 기업 가운데 시총 2조 달러를 최초로 돌파한 기업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네요. 아람코는 한때 시총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국제 유가 변동과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시총 1조 6,650억 달러로 내려와서 세계 7위네요. 아람코가. TSMC의 주가가 오른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AI 관련 호재가 잇따른 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AMD와 메타의 파트너십 발표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인 엔트로픽의 새로운 맞춤형 기능 발표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요. AI 모델 고도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이날 급등으로 TSMC는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에 15%나 상승했습니다. 26년 들어서는 28%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 그죠? 자, TSMC가 시총 한 2,900조 되고,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해보니까 2,000조 됐어요. 2,000조. 삼성전자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오늘도 올라서 1,200조이고요.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가 100조가 넘습니다. 우선주가 11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14만 2천 원인데 우선주가 116조거든요. 거기다가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700조가 넘었죠. 725조. 우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합치면 2,000조. 네. 어쨌든 TSMC 한 종목이 2,900조라니까 참 대단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겠는데요. 6,000피 돌파에도 12조 던진 외국인 개미가 다 받았다 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이거 우리 채슬리 AI에서 제공하는
증시 만평을 뺏겼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체슬리 AI에서 증시 만평이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약간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피가 6,000피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순매도는 지속되고 있고 국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인 개미들이 이 물량을 전부 받아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자, 24일 어제 외국인이 12조 2,7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중인데 iShares MSCI 한국 지수, 이 ETF인 EWY 등을 통해서 지금 패시브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지고는 있지만 반도체 두 대장주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순매도가 됐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던진 물량은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고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이 17조였다. 이달 외국인 매도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자를 6조 9천억 원, 하이닉스를 3조 9천억 원 팔아치웠고 현대차가 한 7,100억, SK 스퀘어도 한 5,500억 대거 순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차익 실현에 나선 거고요.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나 SDI, 셀트리온은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순매도 대부분이 지난 1, 2월 폭등 랠리를 펼친 초대형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며 차익 실현 성격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고 전자 이달 들어서 전자가 24.6%, 하이닉스가 10.6% 급등을 해서 지역 및 섹터 비중 한도를 채우자 단순 조정에 나선 것뿐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최근 미증시에서 계속되는 AI 밸류체인 우려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점도 코스피 비중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한편 외국인 매도세와 별개로 국내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전망치를 앞다퉈 올려잡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은 한국전력보고서에서 법령 메모리 및 HBM의 슈퍼사이클과 AI 설비 투자 밸류체인, 방산 부문 실적 호조를 반영해서 코스피 목표치를 7,500에서 8,000으로 대폭 상향했고요. 키움증권 역시 영업이익 추가 상승 여력과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ROE 개선 전망을 근거로 올해 예상 상단을 기존 6,000에서 7,300으로 높였죠. 자, 하이닉스 못 샀다면 이 종목 SK 스퀘어 7% 불기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SK 스퀘어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지금 주가가 7%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증권가는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 압력이 커지면서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점치고 있는데 오늘 25일 한 7% 정도 가까이 장중에 올랐었네요.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대신증권의 긍정적인 전망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 김혜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하이닉스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상회함에 따라서 SK 스퀘어가 훌륭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목표 주가를 76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의 단일 종목 편입 한도는 10%로 제한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반영해서 월 1회 비중을 조정하고 있지만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해당 비중과 실제 시총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일 공지된 시총 비중은 1월 평균 시총을 반영한 13.9%였으나 전일 기준 하이닉스의 실제 시총 비중은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SK 스퀘어가 지속적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이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주식형 펀드 있잖아요. 펀드 가입 많이 하시잖아요. 그 주식형 펀드에는 단일 종목 편입 한도를 1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옛날부터 시가총액 비중이 2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뭐 3%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최저 시가총액 비중은 10%. 그러니까 너무 한 종목에 과도하게 베팅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10%로 제한을 해놨던 건데 지금 하이닉스가 예전 삼성전자 시총만큼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725조이고 증권 홈 들어가가지고 국내 증시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라고 있잖아요. 이 시가총액을 딱 치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죠? 전자가 1200조, 하이닉스 725조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요거는 전체 코스피고요. 보통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벤치마크로 코스피를 주기도 하지만 코스피 200을 추종하라.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26%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5.79%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 비중 쭉 나오잖아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만 전체 지금 시총이 4,500조고요. 이걸 이제 코스피로 해서 보면 5,000조입니다. 5,000조고 코스피 내에서 전자 비중은 24%, 하이닉스는 14.46. 이렇게 나오죠. 요걸 갖다가 자 이게 거래소 코스피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가 24%, 하이닉스가 14.46이고요. 이걸 코스피 200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전자 26%, 하이닉스가 15.79로 15% 넘는다는 거죠. 그 밑에 현대차가 2.5예요. LG엔솔이 2.17. 이러다 보니까 시총 10% 넘어가는 거는 그냥 전자에만 해당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그동안 알았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비중이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주식형 펀드에서 하이닉스를 10% 이상 못 채우다 보니까 근데 하이닉스를 그러면 15% 되는데 10%밖에 못 가지고 가면 소위 말해서 비중을 언더웨이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더웨이트.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SK 스퀘어를 산다는 거죠. SK 스퀘어.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인 SK 스퀘어를. 자, 여기 보시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또한 SK 스퀘어를 돋보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지금 하이닉스가 PBR이 2.8배, 그죠? SK 스퀘어의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 역시 축소돼야 된다는 거고 SK 스퀘어는 NAV 대비 할인율 목표를 27년에 50% 이하에서 지금 30% 이하로 강화한 바 있고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 역시 주가 상승의 긍정적 동력으로 보이는데 SK 스퀘어가 23년에 주주환원을 본격화한 이후에 지금까지 7조 1천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했군요. 이 중에서 6,100억 원을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을 성실히 이행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 SK 스퀘어 보면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시죠. 자, 이 다이먼 회장님이 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사 읽고 좀 말씀드릴게요.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이 현재 미국 자본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를 했고요.
자, 24일 열린 JP모간 투자자 대상 행사에서 이 다이먼 회장이 안타깝게도 지금 나는 2005년에서 7년과 매우 비슷한 현상을 보고 있다면서 당시 은행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리스크를 감수했고 결국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특히 현재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와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위기가 오면 거품이 심하게 낀 AI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했고요.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금융시장 내 숨은 위험을 경고하며 일부 지방은행 부실을 바퀴벌레에 비유했죠.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는 몇 마리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는 말로 겉으로는 안정적인 듯 보여도 숨어있는 부실 위험이 상당함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이먼은 다만 JP모간의 안정성을 강조했는데 그는 준비된 JP모간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요. 다이먼이 위기 관리와 리스크 대응에서 회사가 강점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월가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그는 월가의 황제라는 별명답게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과 버블 신호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이먼의 발언은 단순 경고를 넘어서 투자자와 금융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전략 점검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요. 다이먼의 경고는 AI, 소프트웨어, IT 섹터 투자자들에게 특히 주목할 신호인데 과거 금융위기 사례처럼 고평가된 기술주나 성장주가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고요. 또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다이먼 회장님이 참 해외 증시, S&P 500, S&P 500의 이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요 22년 요때 바닥을 쳤잖아요. 2022년 요 10월달에 3,577을 찍었었죠. 10월 28일 날. 근데 다이먼 회장님이 요때 10월 11일인가에 아마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서 20% 이상 더 빠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이먼 회장님은 최근에 보면 저렇게 하면 JP모건에서 밑에 부서에서 장사하기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그 위험 관리와 관련된 무슨 상품이 있는 건지 계속 3,500에서 여기서 20% 이상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작년 10월에도 바퀴벌레 얘기하고 그래서 이 다이먼 회장님의 얘기를 보시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다이먼 회장님은 계속 법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2005년에서 7년하고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아까 서두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 6년하고 비슷하다고. 근데 2005년 말부터 주가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2006년 7년 그 강세장에 집에 가셨어요. 세 분 다. 그래서 이번 하락의 끝은 시장이 알려줄 겁니다. 시장이. 자, 어떤 식으로 알려줄 건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장이 알려줄 때 시그널을 보이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커리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지금 34만 전자 170만 닉스 간다. 파격 전망에 불장에 지금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사진은 뭔가 봤더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의 공사 현장이군요. 엄청나다 그죠? 자, 맥커리 증권이 25일 오늘 보고서에서 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전자 이번에 20만 원 돌파했는데 34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70만 원. 여기서 또 70% 더 간다는 거죠.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중립적이었던 시각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강한 긍정론으로 선회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보면 잘 맞추던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이때까지 계속 중립적이었다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긍정론으로 강한 긍정론으로 선회했다. 그래서 과거 맥커리에서 반도체 이 매수와 매도 콜을 어떻게 했었나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대충 우리가 이제 성향을 좀 알잖아요. 저분은 항상 조심하라. 저분은 항상 전자 싫어하고, 저분은 항상 좀 불리시하고,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분은 늘 거꾸로 얘기하시고, 예, 그런 게 좀 우리가 이제 성향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맥커리도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맥커리 AI의 추론 시대, 맥커리는 이 AI의 추론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고요. 대규모 AI 서비스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의 병목 지점으로 부상을 했고, 이에 따라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올해까지 유례없는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분기 기준 D램과 낸드 계약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지금 10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 매도 시점은 일단은 4월까지는 한번 끌고 가서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직전 분기 대비해서 10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팹의 증설에 긴 리드 타임과 HBM 생산 집중으로 봄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수요 급증과 제한적 공급이 맞물리면서 업황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맥커리는 전자가 평택 P4, P5 라인을 통해서 업사이클에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 약 100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 가능성도 주요 상승 동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실적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도 대폭 상향됐는데, 전자의 올해와 내년 EPS는 기존 대비 각각 73%와 82%로 상향이 됐고요. 하이닉스 역시 58%, 77%로 올려 잡았습니다. 급격한 이익 증가에 힘입어서 PER도 낮아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맥커리는 올해 예상 삼성전자의 PER이 5.8배, 내년에는 3.7배로 전망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올해 3.6, 내년에는 2.2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맥커리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폭발적 상승이 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을 수년 내에 수배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낮은 PER은 강력한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지표로 판단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 지금은 확실하게 디램 스팟 가격도 올라가고,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익이 당장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나올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치를 가지고 PER이 2.2배까지 떨어졌네 하면서 여기서 주가가 7배 곱해서 얼마 가야 된다, 이런 게 올 하반기에는 조심해야 돼요. 내년에 정말 그런 이익이 나는지를 계속 우리가 수출 데이터 10일마다 나오는 수출 데이터에 체크를 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번에 디램 가격이 얼마, 수출 단가로 디램 DDR4나 DDR5 가격이 얼마고 낸드는 얼마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거 체크하고, 아니면 디램 익스체인지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최대한 디램 스팟 가격들을 체크하고요. 디램 스팟 가격이 꺾이고 나서도 이 고정거래가가 약간 후행적으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디램 스팟 가격 꺾이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잘 유연하게 너무 이 증권사의 전망치를 다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베인캐피탈이 클래시스 지분 8% 블락딜을 해서 3,100억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기업인 이 클래시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사모펀드 P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에요. 베인캐피탈이 클래시스 지분 약 8%를 추가로 시간의 대량 매매 이 블락딜로 팔았습니다. 약 3,100억 규모로 파악이 되는데, 자 IB 업계에 따르면 BCPE Central Investment 지금 대주주 이렇게 찾아보면 57%로 나오거든요. 자, 이 회사는 클래시스 지분 524만 주, 약 8%를 이날 오전 블락딜로 처분을 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49%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 주당 매각 가격은 얼마였나 봤더니 전일 종가가 67,400원이었는데 여기다가 11% 할인을 해서 6만 원으로 돌렸다는 거죠. 외국계 IB 누가 받아갔나 봤더니 JP 모간이 이 블록딜 단독 주관을 맡았고요. 매각 절차를 추진했고 누가 받아갔는지는 안 나옵니다. 자, 이 BCPE Central Investment는 베인캐피탈이 조성한 특수 목적 투자 조합입니다. 조합. 베인캐피탈은 앞서 지난 22년도에 이 클래시스 지분 60.84%를 6,700억 원에 인수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었군요. 야, 60%를 6,700억에? 그러면 거의 한 1조 1천억 정도의 가치를 평가해서 한 거다, 그죠? 그런데 지금 클래시스의 시총이 얼마냐면요. 자, 오늘 주가가 11% 빠져서 4조입니다. 그러면 어제 이 빠지기 전에는 4조 4천억이었다, 그죠? 4조 4천억 정도, 4조 한 5천억 됐었네요. 그러면 1조 가치에 사가지고 지금 4조 가치에 파니까 한 4배 벌었네요, 4배. 자, 이후 지난해부터 JP 모건과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서 이 매각 절차를 추진해 왔었는데, 처음에는 뭐 LG전자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막 돌았었죠. 그래서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공시 요청이 있었었고 3조 원 이상 몸값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베인캐피탈이 지난해 5월 클래시스 지분의 약 5.9% 393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시스의 작년 고점이 5월달이었거든요. 5월달에 이 블록딜 한 방에 이 돌아가면서 이때 2,275억 원을 현금화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블록딜 여파로 클래시스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39분 한 11%, 오늘도 11.13% 빠졌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다가 이런 기업에서 이런 블록딜이 발생을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요. 그러면 사모펀드가 가져갔는데 작년 5월 달에도 이 가격 언저리에서 팔더니 지금도 또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어디 전략적 파트너한테 판 게 아니라 JP 모건을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또 찔끔찔끔씩 계속 매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면 이 회사가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 못 사겠어요. 근데 시장 가격은 시총이 5조인데 인수자는 저는 4조에 살래요. 근데 5조짜리를 4조에 넘기게 되면 그게 약간 뭐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락을 통해서 주가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3조 9천억이 4조 원저리로 꾹 눌러서 남은 지분을 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추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4조 5조에 사갈 사람이 없네. 야, 기업 인수하는 입장에서 이 가치를 5조 정도에서는 살 사람이 없나, 이런 게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약간 부정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블락이 돌아가잖아요. 블락이 돌아가면 또 한동안 주가가 그 블락 돌아간 물량 때문에 잘 못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만약에 강세장인데 이번에 블락 돌아가면서 앞으로 이 블락 돌아간 이후에 요 가격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럴 때는 다른 주식 좋은 주식이 있으면 다른 주식으로 교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올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왔잖아요, 다시. 최근에 1월 29일 날 신고가 났어요. 작년 5월 달에 고점 벗기고. 그래서 기다리면 또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블락이 돌아갔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꼬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맨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